오늘은 스티커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직접 스티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막상 해보려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로 포토샵보다 10배 빠르게 스티커 만드는 법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스티커는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제가 명확해야 더 잘 팔려요. 오늘은 아이패드로 빠르고 정확하게 주제 드러나는 스티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디자인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이패드 하나로 포토샵보다 더 빠르게 스티커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컨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실 그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 알게 되면 프리랜서들이 돈 벌기가 진짜 힘들어질 거거든요. 요즘 포토샵 구독료도 비싸고 그리고 배우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결국 이런 구조가 창작자들에겐 너무 불공평하죠. 굿즈를 만드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꼭 필요하니 포토샵 구독료라도 아끼면 좋지 않을까요? 혹시 그림은 잘 그리는데 인쇄용 스티커 작업은 너무 복잡해서 막막했던 적 있죠? 그럼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새 캔버스를 열어주세요. 사이즈는 정해진 건 없어요. 저는 10에 18cm로 자주 사용하는데 원하시는 크기로 설정하셔도 괜찮아요. 색상 모드는 꼭 CMYK로 바꿔주세요. 이제 밑그림을 그릴 건데요. 브러쉬는 UV 연필로 해주세요. 본 스케치 하기 전에 러프 스케치를 해줄 거니 완벽하게 그려야지 하기보다는 편하게 그려주시고 검은색보다는 파란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스티커는 여러분도 따라 그릴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들로 그려보려고 해요. 나의 뚱뚱한 고양이의 하루를 컨셉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볼게요. 얼굴이 되어줄 타원 하나를 그려주고 십자선을 그어서 얼굴의 중심과 눈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귀를 그려주고 몸통을 잡아주세요. 식탁 위에 있는 생선을 먹고 싶어서 침 흘리는 고양이를 그려볼 거예요. 마냥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이제 스티커의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건 어려워졌어요. 스티커의 컨셉과 주제가 명확해야 소비자들이 구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주제를 잡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내 브랜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거기에 고양이나 강아지, 나의 반려동물이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작고 소소할 수 있지만 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강아지랑 산책을 안 갔네? 오늘 밤이라도 나가서 산책하고 와야지? 이렇게 뭔가 내 브랜드를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전해주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담다 보면은 분명 어떠한 소비자는 분명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는 지금 유태 스티커를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들이 너무 붙어 있으면 칼선 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소 7mm 정도 간격을 두고 그려주세요. 다음 고양이는 체중계 위에서 시무룩해 하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는 지금 유태 스티커를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들이 너무 붙어 있으면 칼선 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소 7mm 정도 간격을 두고 그려주세요. 저는 포인트로 뚱냥이가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보고 싶어서 한쪽 손을 들게 표현해 볼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 때도 내가 동화책을 쓴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려주면 그림은 더 스토리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 중간에 고양이 얼굴로만 약간 무게를 보고 절규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볼게요. 유태 스티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서로의 간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주면서 해주세요.
이런 작은 공간에는 저는 주변 요소를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런 주변 요소가 있어야 스티커를 꾸밀 때 약간 활용도가 좋은 스티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고양이는 토시토시랑 뚱냥이가 사료를 와구와구 먹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고양이가 밥 먹을 때 냥냥냥 거리면서 먹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머리 먼저 그려주고 몸통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다리 4개를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꼬리는 조금 통통하고 바닥에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거예요. 약간 편안하게 밥 먹는 모습을 그리고 싶거든요. 고양이 앞에는 돼지 코가 그려져 있는 밥그릇을 그려줄 생각이에요. 저 요즘 맨날 영상에 고양이들만 그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은 꼬마랑 꼬붕이라고 해요. 첫째 강아지 이름은 꼬마, 둘째는 꼬붕이에요. 꼬붕이는 형아의 꼬붕아라고 꼬붕이로 지었고 꼬마는 나이가 들어도 꼬마처럼 건강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저희 공방도 꼬마 스튜디오예요. 첫째 강아지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고 귀여운 것들 그리고 만드는 건 너무 재밌잖아? 라는 말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꼬마 스튜디오라고 씁니다. 이번 고양이는 뚱냥이가 추루를 받고 싶어서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봤어요. 2발로 서가지고 손을 모으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뚱뚱한 고양이가 2발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뱃살은 볼록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떤 장면이나 어떤 동물을 보고 귀여운 모습이 있으면 저장을 해놓거나 머릿속에 담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스티커나 뭐 굿즈를 만들 때 그 생각이나 기억을 꺼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꼬붕이가 잠깐 유치원에 다닐 때가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매번 사진을 찍어서 주셨는데 그때 사진에 되게 웃긴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다 저장해놨다가 저의 그림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고양이는 너무 뚱뚱한데 작은 박스에 들어가서 박스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귀여운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요. 저는 고양이들이 박스에 꾸깃꾸깃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따라 그려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감기도 안 하고 컷을 자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저주저 떠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빨리 보고 싶으시면 빨리 대감거나 조금 당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스티커를 완성하면 공방에서 바로 스티커를 제작해 볼 거예요. 문구 작가 시작반 과정에서 만드는 스티커들도 제가 직접 공방에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참고로 개인 작업이라면 직접 만들어도 좋지만 만약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만들 때는 업체에 만드시는 게 훨씬 퀄리티와 시간 모두 이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구 작가 심화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일러스트레이터도 알려드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칼럼 만들고 그리고 발주 파일을 만들고 업체에 발주 파일을 넘기는 것까지 다 함께 해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올가미를 선택하고 그림을 선택해주고 위치를 조금씩 정리해주면서 그려줄게요. 이번 고양이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해져서 낮잠 자는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 먼저 그려주시고 몸통을 그려주고 그 뒤에 팔다리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강아지들이 배를 까고 누워서 손을 모으고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밥을 먹다가 잠든 것처럼 생선뼈를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요소들만 추가해줘도 이야기가 더 풍성해집니다. 며칠 전에 저희 꼬붕이가 저희 엄마가 쌀과자를 드시고 계셨대요. 쌀과자는 낱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랑 같이 사시는데 꼬붕이가 엄마가 드시던 쌀과자 중에 하나를 물어다가 할아버지 갖다 드렸대요.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톡 내려놨대요. 너무 귀엽죠? 강아지나 약간 동물들도 가족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작은 머리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너무 귀여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작은 토마토 상자에 고양이가 낑겨 들어간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그 약간 뱃살도 약간 삐져나오고 이런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런 종이 상자 하나를 그릴 때도 그냥 상자로 놔두지 말고 상자를 더 꾸며보세요. 뭐 과일 상자도 될 수 있고 송장이 붙여진 상자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그림이 더 귀엽고 스토리도 많아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고양이를 그려보려고 해요. 약간 뚱뚱한 고양이는 쥐돌이 잡을 때도 누워서 잡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뒹굴거리면서 손으로 톡톡 건들기만 하는데 그 모습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릴 거고 팔다리도 뚱뚱해서 짧아진 느낌으로 그려줄 겁니다. 지금 우리 유태 스티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간의 간격이 좀 넓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이런 부분을 약간 조절해주면서 올가미로 조절해주시면 되거든요. 조절해보면서 그림을 마저 그려볼게요. 저는 이 오뎅꼬치 대신 쥐돌이를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뚱냥이들의 하루 일상을 다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따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씩 바꿔서 그려셔도 됩니다. 지금 스케치 단계는 믹스케치, 러프한 스케치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선도 반듯하고 한 선으로 깔끔하게 그려야지 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밑그림이 완성이 되었으니 레이어에 들어가서 지금 레이어에 N을 눌러서 투명도를 주시고 새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썼던 모노라인을 약간 변형한 울퉁불퉁한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꼬마 스튜디오 블로그에도 있으니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내가 잡아놓은 러프한 밑 스케치 위에다가 지금은 본 스케치를 해주는 단계예요. 얼굴형이라든지 형태를 좀 더 생각해 주시면서 캐릭터스럽게 그려봐 주세요. 만약에 지금 저랑 같은 브러쉬나 모노라인처럼 굵기를 조절해서 쓰는 브러쉬가 아닌 필압에 따라 굵기가 달라지는 브러쉬를 사용하신 경우엔요. 어느 부분은 너무 얇고 어느 부분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이 라인이 균일한 두께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케치해주세요. 손의 굵기가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너무 변화가 많으면요. 그림이 전반적으로 정신이 없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선의 굵기가의 변화보다는 균일하게 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선을 쓰실 때 바른 선, 약간 곡선이라든지 직선처럼 꾸불꾸불하지 않고 바르게 쓰고 싶으신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기능 중에 선을 그었다가 바로 떼지 말고 그은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면 곡선이랑 직선을 약간 바르게 펴주거든요.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티커를 빠르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그 꿀팁은 뒤에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작업은 스티커가 유태든 무태든 투명 스티커든 그림 뒤에 여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분을 만들 때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작업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크리에이트 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직접 그린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반듯하게 그리는 것도 어렵지만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치만 또 다른 하나 방법은 포토샵으로 내가 그린 스티커의 이미지를 내보내가지고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포토샵도 구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림을 내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기능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하나 포토샵에서 하나 비슷한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크리에이트 내에서 해주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여분 작업이 깔끔하게 잘 나오게 되면요, 칼선 작업을 만들 때도 너무 빠르고 예쁘게 나와요. 그건 일러스트레이트라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꼭 써야 되거든요. 문구류를 만들 때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구독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냐면 칼선 작업이라든지 발주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포토샵은 약간 생략해도 괜찮아요. 포토샵이 있으면 물론 좋은 점이 많겠죠? 사진을 보정한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유용하지만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보정하기가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일러스트 내에서도 조금 불편하지만 상세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썸네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우리처럼 초보 아니면은 이제 막 문구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내 나가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구독료, 조금 포토샵이라도 구독료를 줄일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수강생님들께도 일러스트레이터는 알려드리고 있지만 약간 포토샵은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시면 그때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스케치가 다 끝났으니까 채색을 해볼게요. 채색을 하실 때는 내가 그린 스케치선 레이어보다 아래에다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스케치한 선이 위에 있고 채색하는 컬러 칠하는 부분이 아래에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고양이를 이렇게 회색 고양이를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내 고양이랑 닮게 그리거나 아니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인스타에다가 꼬마 스튜디오를 태그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리셨는지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는 채색하실 때 각각의 레이어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한 레이어에다가 모든 고양이를 다 밑컬러를 칠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흰색을 칠하고 싶은데 배경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레이어에서 맨 아래에 있는 배경 색상에 네모 박스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안 보이고 선만 보이는 상태에서 그릴 수 있어요. 말풍선이라든지 이런 주변 요소도 저를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원하시는 컬러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쓰시는 색깔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여러분만의 선을 긋는 느낌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도 전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그리는 그림에서는 명암이라든지 너무 많은 묘사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귀엽고 심플한 이런 느낌이 문구류에선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표현이나 명암을 넣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는 정말 정답이 없고 또 이런 그림 방식이라든지 채색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다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림에선 정답이 없거든요. 다 여러분만의 그림 스타일이 될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그림을 도전해 보신다면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 하나를 그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내 고양이를 그리거나 내 강아지를 그려보거나 일단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해보지 못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누구나 시작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누구나 시작하는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운동하는 법을
배워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요. 그 시간에 연습하고 노력하고 바꿔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수강생님들도 처음에 오시면요, 다른 분들이 하신 걸 보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 그리시는데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지만 저랑 같이 연습하고 배우면서 점점 그분들처럼 잘 그리게 되시거든요. 얼마나 내가 이 시간에 노력하고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밑 채색이 끝났으니까 고양이한테 다 무늬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열어주시고 고양이 채색한 레이어 위에다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 만든 빈 화면을 누르고 클래핑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칠해놓은 고양이에게만 색깔이 입혀집니다. 그럼 내가 삐져나가지 않게 주의하지 않아도 돼서 채색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저는 이 고양이한테 무늬를 넣어주는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그려주는 무늬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 보이고 약간 표정이 있었지만 그 표정도 다르게 보이게 해주는 매력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채색할 때도 제가 만든 약간 울퉁불퉁 동글동글한 브러쉬로 채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동물의 털 느낌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브러쉬로 동물 그릴 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 열심히 매주 유튜브를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아이패드 드로잉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문구 작가에서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굿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 하나씩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밑색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무늬들로 그려주니까 더 생기있고 더 귀엽고 또 개성있는 고양이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모든 채색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화이트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좀 칠해줄 거예요. 레이어에서 맨 아래 배경 색상을 골라주시고 여기서 컬러를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어울리는 색상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제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그린 것들은 수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들을 다 꼬집어가지고 합쳐줄 겁니다. 스케치 선까지 합쳐서 모두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 다음 여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합쳐진 이 한 개의 레이어를 밀어서 복제해주세요. 위에 있는 레이어는 네모 박스를 눌러서 눈을 꺼주세요. 그리고 아래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이제 왼쪽 상단 두 번째 아이콘인 조정에서 색조를 들어가 주시고 밝기를 최대 화이트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 다음 왼쪽 상단 두 번째 끝에 있는 S 모양의 이 아이콘 눌러서 자동을 선택해 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색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 반전을 눌러주시고 패드에 들어가서 양을 적당히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 테두리 쪽이 화이트가 될 거거든요. 여분이 되어줄 거예요. 적당한 수치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에 가서 빈 화면을 눌러주시고 레이어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다시 똑같이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바깥쪽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반전 눌러주시고 다시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똑같은 방법을 2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이 돌연 부분, 여분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올가미를 활용해서 조금씩 수정해주세요. 이 여분 작업을 직접 그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포토샵을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직접 해주게 되면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깔끔하게 외곽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만약에 내 형태가 지금처럼 심플한 형태가 아니라 굴곡도 많고 각도 많다면 이 방법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이트 돌연 작업까지 끝나면 스티커들이 간격이 균일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캔버스를 위에를 조금 늘려서 제목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제목 부분을 만드셔도 되고 연습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제 화이트 여분까지 유태 스티커가 디지털 작업까지는 다 완성이 되었으니 컴퓨터로 내보내서 한번 스티커로 제작해 볼 거예요. 오늘은 발주 파일을 만들지 않고 공방에서 직접 실루엣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용지에다 인쇄를 해왔어요. 그 다음 이거를 여기다가 판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커팅 칼선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설정한 칼선의 강도가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종이까지 찢어지기 때문에 살짝 조정해준 후 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칼선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짜잔! 이제 여러분만의 스티커가 완성이 됐어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귀여운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재밌지 않나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여백선 꿀팁은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덜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스티커는 단순히 예쁜 것보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컨셉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용성과 활용성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만의 브랜드 감성이 담긴 스티커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굿즈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칼선을 작업하고 제작업체에 제작을 넘겨보는 것까지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담지 못했어요. 다음 심화 영상으로 준비해 올게요. 혹시 이런 굿즈 제작, 브랜드 기획, 캐릭터 디자인까지 정말 문구 작가로 깊게 배우고 싶다면 꼬마 스튜디오 문구 작가반에서 함께해요. 기초부터 실전까지 실제로 수강생님들이 바로 굿즈를 제작, 판매까지 하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으로 꼬마 스튜디오와 작고 귀여운 것들을 그리고 만드는 즐거움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